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TV나 라디오 등 각종 대중매체의 전문가, 상담 코너나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철학자나 심리학자, 영적 지도자들은 삶의 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먼저 불만의 근원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현대인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도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풍부한 연륜과 삶에서 얻은 해답을 기꺼이 타인과 나누려고 하는 노인들은 지혜의 원천이다. 설령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해도 삶을 겪어본 노인들의 지혜가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영상에는 단순 노동자부터 시인 혹은 CEO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직업을 경험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 모두 합해 3,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키운 육아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 어떤 것이든 그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 영상을 통해 삶의 주요 문제들을 극복하고 역경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방법과 확신을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 1장 아름다운 동행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첫 번째,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인생의 현자들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바로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을 했지 였다. 반대로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우린 연인으로서는 좋았지만 친구가 되는 법은 알지 못했어.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친구와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은 어떤 사람을 평생의 친구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잠재적인 배우자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세실 다우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낭만과 사랑은 다른 거야. 내가 봐온 바로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하기에 부족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아.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나고 평생을 거쳐 계속 커지는 것이지. 처음 사랑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감정이었다면 그 다음 사랑은 비슷한 관심사나 활동을 함께하면서 찾는 즐거움이야. 두 번째,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수 베네트 86세는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다. 결혼 초에는 굴곡도 많았다.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데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별거했고 이후 다시 화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결혼이란 말이지 자로 잰 듯 딱 50대 50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야. 때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돼.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돼.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하면 안 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것은 협력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익이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의 현자들처럼 백년해로를 하고 싶다면 누가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을 후회한 가장 흔한 경우는 배우자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예 대화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라고 한다. 부부간의 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인생의 현자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부부라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바로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특히 싸우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결혼 생활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다. 어떻게 싸우는지가 중요하다.
싸웠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아무리 싸우지 않는 커플이라고 해도 말다툼을 한다. 말다툼, 논쟁,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바로 백년해로의 비밀이 있다. 네 번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입장이 젊은 부부들의 관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결혼을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 제도가 지닌 장점과 이익,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이 열정이 있는 동안에는 지속되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존중해야 할 중요한 문화적 약속이라고 믿는다. 마크 민트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포함되어야 하며 고난이 없다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에는 기쁨도 고난도 모두 포함되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때 헤아릴 수 없이 큰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강조한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 했을 때 다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로 결정했고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 덕택에 그들은 수십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인연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이다. 2장, 행복하게 맞는 아침, 평생 하고픈 일을 찾아가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직업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이자 목표이고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는 수단이요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도구이다. 또한 정체성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 행복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사랑과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만난 현자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일을 했다. 식당 종업원부터 사장까지, 노동자부터 공장장에 이르기까지 직급도 다양하며 운동선수, 코치, 성직자, 농부, 광부, 교사, 기업 CEO, 상점 점원, 일용직 노동자, 화가, 작가, 배우 등 온갖 종류의 직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도 있고 직업을 통해서 뒤늦게야 삶의 행복을 찾은 이도 있다. 5번째,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조이스 캐시어스 79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을 목표로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네. 사람이란 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이거든. 하지만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목표로 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네. 그런 일을 찾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니까 말이야.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는 분명하다.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해도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6번째, 고통 없는 달콤함은 없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생의 현자들도 인정한다. 그들 역시 일을 하다 보니 자신과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경험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타성에 젖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싫어하는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3장,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 지수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행복한 일이 많아도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는 행복할 수 없다. 양육만큼 고무적이고 즐겁고 도전적이고 실망스러운 경험은 드물다. 7번째,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기뜸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가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취미 운동, 캠핑, 낚시 등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라. 인생의 현자들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낚시나 캠핑 등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8번째, 매를 아끼면 친구가 된다. 체벌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정서가 일반적이었다. 요즘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체벌이 행해진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 중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이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벌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디스 오코너 76세는 남편 에드와 7명의 자녀를 키웠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에게 가혹한 훈육은 하지 말자고 합의했고 두 사람 다 그것을 지켰다. 훈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지켜야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야.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아이에게 더 많이 설명해 줄수록 아이는 더 좋아진다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밖에서 아이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는 부모야. 나는 훈육은 매우 조용하고 절제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어. 그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셨지.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스스로 깨닫곤 했어. 내가 말하는 훈육도 바로 그런 거야. 아이에게 소리 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외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체벌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은 체벌을 실패한 양육 사례로 여겼다. 훗날 70세 혹은 80세가 되어 살아온 나를 되돌아볼 때 자녀를 때렸던 일은 절대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며 오히려 때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만 남길 뿐이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강한 체벌로 훈육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2번, 3번 참으며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조언한다. 9번째, 쪼개진 바위는 다시 붙지 않는다.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소외당한 채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과 자녀 사이의 골은 너무 깊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노인들이 가장 슬퍼 보이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의 끊어진 연은 평생을 이고 살아야 하는 슬픔이자 영혼을 짓누르는 불안의 원천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금이 가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과 지금 아이와 잘 지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동시에 품게 된다고 말한다. 지금껏 보아온 결과 부모 자식 간에 균열이 생겼을 때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은 거의 부모이다. 부모는 내리사랑을 한다. 자식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많다. 노인학자들은 이를 세대 간 이해관계라고 부른다.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려 하고 관계의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도 훨씬 크다. 모든 부모들에게 관계의 균열을 피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위협할 일은 삶의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관계에 금이 가게 된 사건들이 당시에는 중요해 보이지만 인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10번째, 쉽게 키워라. 인생의 현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이 지닌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키우겠다는 압박에 대해 완벽한 아이를 둔 부모는 없다. 고 말한다. 그들 역시 자녀 양육을 하며 어려움도 겪었고 시행착오고 있었으며 불행한 시기, 뼈아픈 과오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자녀들을 꽤 잘 자라주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완벽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가능한 쉽게 키워라. 5장 하강의 미학 지는 해를 즐기는 법.
온 사회가 노화에 대한 공포로 아우성이다. 심리학자 토드 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역설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상처로 고스란히 돌아올 편견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들은 나이가 먹지 않을 것처럼. 이 장에서 만날 인생의 현자들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관념, 즉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70대 이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다. 11번째 고개마다 다른 기쁨이 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전혀 다른 종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그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줄곧 노인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노화에 관한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드는 것을 하나의 탐험으로 여겼다. 그들에게도 나이 먹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도가 있던 중년과는 달리 지도조차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에게 나이 듦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모험이다.